자, 이 비즈니스 마케팅 제품 전략 수립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 일부에서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제품에 대한 이해를 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비즈니스 제품 전략, 본격적으로 프로덕트 제품 전략 좀 살펴보겠는데요. 한 6가지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불연속형 혁신 전략. 자, 이 비즈니스의 제품 전략 중에 첫 번째입니다. 불연속형 혁신 전략. 이게 뭐냐면 최초의 인터넷 컨텐츠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거예요. 기존에 없던 최초의 인터넷상의 제품 서비스를 내놓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제품이나 컨텐츠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특히 이제 요즘 AR, VR, 또 MR 관련된 또 AI와 접목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최초다 보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위험은 굉장히 초기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위험하지만 고위험이지만 성공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이제 가져다 주는 겁니다. 어쨌든 예로는요. 최초의 웹 저장용 소프트웨어 뭐 쇼핑몰 옛날에 없던 거 처음 만들어진 거죠. 검색 엔진 없었어요. 최초의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불연속형 혁신 전략입니다. 이 비즈니스 제품 전략 중에 두 번째, 신제품 라인 확장 전략입니다. 신제품 라인 확장 전략. 기존의 브랜드명을 사용해서 신규 제품 라인을 만드는 전략이에요. 기존의 브랜드명을 사용해서 신규 제품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오프라인에서는요, 우리가 신라면 블랙 이렇게 나왔듯이 이건 오프라인이고요. 이제 온라인, 이제 오프라인, 이제 물리적 제품의 경우고요.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 제품 컨텐츠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네이버의 라인, 또 네이버 라인을 만들었던 거죠. 네이버를 활용해서 카카오톡이 카카오 스토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신제품 라인을 확장하는 거예요. 기존의 브랜드 파워나 그죠? 브랜드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서 브랜드 파워를 살려서 그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또 MS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카카오톡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카카오 쇼핑, 다양한 영역으로 신제품 라인을 확장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영역으로 신제품 라인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도 아마존이 쇼핑몰 기능만 하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거나, 그죠? 다양한 영역으로 넓히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기존 브랜드명을 활용을 해서 신규 제품 라인을 만드는 전략, 신제품 라인 확장 전략이고 기존에 이제 성공한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이제 채택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존 제품 라인을 확장하는 거예요. 기존 제품 라인을 확장하는 겁니다. 기존 제품 라인에 다양성을 첨부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제품을 더 확장하는 거예요. 키우는 겁니다. 기존 비즈니스에 인터넷 서비스를 추가하는 거예요. 인터넷 뱅킹에다가 다른 기능을 더 추가한다거나 그런 거죠. 기존 비즈니스를 더 키우는 겁니다. 기존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 제품을 보면 오뚜기의 경우 진라면을 주 브랜드로 하여 우리가 이제 뭐 진짬뽕, 진짜장 그렇게 라면을 또 이렇게 또 확장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개념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에요. 기존 서비스를 더 확장하는 겁니다. 기존 서비스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더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서비스 영역을 추가하는 겁니다. 기존 있는 서비스에 서비스 영역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기존 제품 라인 확장 전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존 내 제품을 개량하는 거예요. 개량. 서비스나 기능들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개량하는 겁니다. 새롭게 개선된 제품이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겁니다.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현재 흔히 수행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이거를 수행을 하지 않으면 바로 온라인은 도태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온라인 이비즈니스에 성공한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늘상 하고 있는 제품 전략 중에 하나인 겁니다. 기존 제품을 개량하는 거예요. 개선하는 겁니다. 웹사이트의 수정 등을 통해서 웹 접근성을 개선한다든지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존 제품 개량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이 개량 전략,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면 그 기술을 도입해서 더 편의성을 제공하는, 요즘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하고 있던 제품 서비스에다가 AI 기능이 부과돼서 더 개량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기존 제품 개량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리포지셔닝 전략. 리포지셔닝 전략입니다. 재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해서 기존 제품에 대해 다른 시장으로 표적화하거나 새로운 사용 방법을 촉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그 서비스가 포지셔닝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재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네이버의 이제 지식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검색 포털 사이트 경쟁이 치열해지자 지식인을 앞세워 포털 사이트 시장에서 새롭게 이제 재포지셔닝을 한 사례입니다.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가. 네이버가 단순히 검색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정보들을 빠르게 검색해 주는 거였는데 워낙 경쟁 시장들이 포화되다 보니 여기에 지식인 서비스, 지식인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달아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지식인들이 단 그런 글들을 검색을 해볼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이 검색 서비스를 어떻게 재포지셔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야후 같은 경우에 웹 디렉토리 검색이 기본 검색 서비스 기본 개념인데 포지셔닝 돼 있었는데 그렇게 이게 이제 포털 사이트로 재포지셔닝 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리포지셔닝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저가격 지형 전략입니다. 제품 전략에 이게 가격 전략이 약간 믹스되어 있는데요. 기존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 기존 제품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품을 저가격으로 개발하는 전략이에요. 위험도가 가장 낮아요. ISP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시간당 요금 부과해서 월 고정 금액, 또 서비스 사용료 인하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제품, 인터넷 서비스 제품을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자, 이 저가격 제형 전략은 뒤에 나올 이 비즈니스 가격 전략과 좀 약간 이렇게 믹스되는 그런 전략인데 이게 제품 전략으로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6가지 이 비즈니스 제품 전략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비즈니스 가격 전략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가격 전략,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제 가치를 기준으로 정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프라이스를 정하는 개념이 아닌 우리가 이제 고객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충분히 지불할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소비자의 가치 인식에 기초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가격 전략을 우리가 프라이스라고 하는 전통적 마케팅에서 마케팅 미션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어떤 프라이스의 개념이 아닌 고객이 지불하는 코스트의 개념으로 가격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격 결정에는 뭐 정가, 부가가치, 뭐 상시저가 판매, 뭐 고가, 가격 결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비즈니스에서 가격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검토 꼭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어떤 가격 전략을 수립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비즈니스는요, 가격 인하에 대한 압력을 받아요. 가격 인하에 대한 압력. 우리가 이 이커머스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격 인하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징이죠. 이 비즈니스의 특징인데, 최저 가격 검색 기능이 있어요. 최저 가격을 검색할 수 있는 수많은 사이트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동일한 브랜드 제품 가격을 파는 제품이 수백, 수천 개의 쇼핑몰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우리가 이제 목적적 전자상거래 소비자 얘기했었어요. 브랜드와 제품을 아주 정해놓고 들어보는데 가격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 가격 검색 기능, 가격 인하 압력이에요. 가격을 함부로 높게 못 한다는 거예요. 가격 유지의 어려움이에요. 인터넷 제품은 출시와 동시에 경쟁 체제에 돌입을 해요. 고가격 전략,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고가격 전략을 가도 그렇게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급격히 또 이 비즈니스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유사 컨텐츠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격을 다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게 이제 가격이나 압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격 유지 어려움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브랜드 확립 우선의 가격 설정을 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요, 초기에 브랜드 지명도를 높여서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가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초기에 무료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고객을 유인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무료로 해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려고 해요. 무료로 할 때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브랜드를 빨리 어떤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으면,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그것들을 빨리 알려야 되니까, 그렇죠? 브랜드 확립 우선의 가격 결정들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많이 취하기 때문에 가격이나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판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요, 경비가 오프라인보다 낮아요. 인건비, 점원도 필요 없죠. 임대료 필요 없죠. 판매점을 오프라인에 개설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되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터넷 사업자들이 다 이런 환경이라 오프라인처럼 팔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가격이나 압력 때문에 다양한 저렴한 제품들을 우리가 소비자들이 만나보게 되는데요. 이런 압력으로 인해서 이런 가격 결정들을, 이 비즈니스 가격 전략을 사업자들이 수립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앞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 비즈니스 전자상거래는요, 적은 비용으로 인한 가격 우위라는 거예요. 일반 오프라인 상거래보다 비용이 덜 소모된다는 겁니다. 아까 점포 개설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인한 가격 우위를 오프라인보다 항상 누리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문 처리 비용 결과, 그죠?
온라인 주문 처리 인건비 절감할 수 있고요. 재고 비용, 인터넷 판매라는 게 뭐 재고가 오프라인처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낮은 계정 비용, 유통센터 운영 비용 이런 게 오프라인보다 훨씬 저렴해요. 특히 심지어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무료로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상품 카탈로그 인쇄, 뭐 배포 경비 이런 것들도 불필요하고 온라인 마케팅 비용도 오프라인보다 훨씬 저렴하다라고 앞전에서 설명을 드렸죠. 또 낮은 고객 서비스 비용, 고객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쌍방향 1대1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SNS로 뭐 답변하고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적은 애초에 온라인 비즈니스, 이커머스 할 때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우위 요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결정할 때 저가로 어떤 서비스나 제품, 콘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였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즈니스 또 가격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가격 결정할 시에 고려해야 되는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두 가지는 그죠? 가격의 우위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렴하다라는 것인데 원가 상승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오프라인에서는 안 들어갔던 것들이 온라인에서는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격 책정을 할 때에 가격을 수립할 때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배송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건당 배송비가 들어갑니다. 오프라인에 없었어요. 와서 사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이제 원가 상승 요인이에요. 또 신디케이트 판매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해가 안 돼.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신디케이트 판매 뭐냐면 많은 웹사이트가요. 자사 웹사이트를 소개해준 에이전트 사이트에 수수료를 지불해요. 자,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 우리 몰에 들어와. 그럼 네이버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네이버 안 통하고 오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 사이트 바로 누군가가 내 사이트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어떤 대형 포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계약이 돼 있어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디게이트 판매라고 합니다. 이건 내가 내 사이트에 바로 왔으면 수수료가 없는 건데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나가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을 가격 결정할 때 내가 신디게이트 판매 같은 거를 해야 되니 원가에다가 이걸 플러스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경매에 의한 가격 경쟁도 있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높아져서 때로는 오프라인 시장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B2B 사업 같은 거 할 경우에 이런 경쟁이 붙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 여러분들은 뭐 B2B 비즈니스 할 일은 특별히 없을 텐데 여러분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B2B 관련된 이런 거 가격 책정할 때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둬야 되겠고요. 또 웹사이트 개발 비용, 또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 오프라인에서 없던 거잖아요. 자, 이런 인터넷 요금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인터넷 또 무료로 광고할 수는 있지만 이 광고비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마케팅에 따른 광고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하면요. 인터넷 수입의 43%가 마케팅과 광고에 재투자된다라고. 그만큼 광고를 많이 해야 돼요. 배너 광고도 해야 되고 다 돈입니다. 클릭 초이스 광고, 네이버에 이런 검색 광고 다 광고예요. 이런 광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원가를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즈니스는 전반적으로 가격이나 압력이 상승 요인보다는 크게 작용합니다. 인하 압력이 상승 아까 요인보다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가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즈니스 가격 결정 전략은 크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격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취할 수 있어요. 초기 고가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신제품에 대해서 신제품의 경우에는 처음에 없는 디지털 서비스 제품이니까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해당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각 층에 대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는 거예요. 판매량은 적지만 이익이 높은 거예요. 제품의 품질 및 서비스가 높은 가격을 지원해야 돼요.
아주 그 소비자들이 그만큼 할 만큼 지불할 만큼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되겠죠. 컨텐츠의 퀄리티가 높아야 되겠죠. 또 고가 정책에서 얻는 이익이 소량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커야 하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또 저가로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 이런 컨텐츠는 없어. 이런 거 저가로 못 만들어. 이런 게임은 못 만들어. 이런 게 있을 땐 초기에 고가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침투 가격 전략이에요. 침투 가격 전략은 신제품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낮은 가격 책정으로 구매자를 처음에 늘리는 거예요. 처음에 막 신제품을 막 구매자를 막 늘려가지고 매출이 신장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해서 가격을 또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디지털 제품의 특성, 그럴 수도 있잖아요. 초기에 신제품을 낮게 해가지고 막 고객을 확보하는 거예요. 많아지면 규모 경제에 의해서, 그죠? 어차피 디지털은 뭐 추가 생산하는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시장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요. 그런 신제품이 있어요. 또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과 유통 비용이 감소해야 되고요. 저가 정책으로 경쟁자들을 이기고 계속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가격 전략이에요. 이거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원가에 관계없이 무료 이벤트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브랜드 막 처음에 이거 알리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프로모션 가격 전략.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서는 초기 고가 전략, 침투 가격 전략, 프로모션 가격 전략 이 세 가지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 비즈니스 이제 유통 전략입니다. 프레이스 어떻게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거와 관련된 거잖아요. 유통 경로라는 게 물리적 개념이고 이제 물류라는 게 논리적 개념인데 어쨌든 오프라인은 유통 단계가 이런 단계를 거쳐요. 물리적 흐름을 강조하는 거고요. 인터넷에서는 생산자의 소비자한테 바로 가잖아요. 이때는 물리적 흐름보다는 이 정보의 흐름을 중시하게 됩니다. 자, 인터넷에서도 어찌됐든 이 리얼월드에서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했고요. 이 벌처월드 인터넷에서도 어찌됐든 중간에 이런 벌처의 가상중개인이 존재해요. 플랫폼, 어떤 플랫폼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오토 같은 경우에 가상중개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물류에서는 이렇게 정보의 흐름, 공급자에서도 인터넷으로 정보의 흐름, 또 어떤 회사에서도 이런 어떤 인터넷 정보의 흐름, 소비자도 인터넷과의 정보의 흐름, 쌍방향으로 정보의 흐름이잖아요. 이게 이제 인터넷 물류는 바로 정보의 흐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사항이 배제가 됐지만 새로운 중간사항이 등장한다는 거죠. 새로운 중간사항, 아까 얘기한 이 정보중개인, 인포미디어리라고 하는 새로운 중간사항, 이 정보중개인이 존재를 해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통합된 시장 협상력을 가지고 신뢰할 만한 제3자, 그 어떤 플랫폼 중개인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즈니스 유통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유통 채널 간 갈등이라는 거예요. 온라인 이제 배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유통 채널, 새로운 유통 채널인 거고 오프라인 채널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쟁을 하게 돼요. 오프라인과의 갈등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채널 기능을 차별화한다거나 목표 기능을 차별화한다거나 고객 가치를 차별화한다거나 구성 간의 협조를 통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어찌 됐든 이 온라인에서 유통 전략은 1대1 대응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객 대응력을 높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근본적으로 업무 처리의 신속성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물류에서는 3S1L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고 또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비즈니스에서는 바로 이런 유통 전략, 이 3S1L 원칙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 배송 서비스가 안전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또 낮은 가격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신속함을 추구하는, 그렇죠? 신속, 스피디,
이것들 전략에 유통 전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아마존은 드론 배송, 당일 배송 서비스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마케팅 파트 1 부분을 좀 알아봤습니다. 마케팅, 이 비즈니스 마케팅의 개요와 전자상거래 소비자에 대한 이해, 또 마케팅 전략 중에 이 비즈니스 제품 전략, 그 다음에 가격 전략, 유통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제 8장에서는 뒤에 촉진 전략, 브랜드 전략을 좀 알아보고 최근에 이 비즈니스 마케팅과 관련된 새로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